자, 염종석의 거인사생. 야, 이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또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. 예, 동해과학대학교 야구 염종석 감독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사실 지금 뭐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데 그렇죠. 가장 핫한 이슈는 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. 언제나 뭐 핫하죠. 부산 롯데자이언츠.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도 네. 이제 끝났잖아요. 근데 왜냐면 말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정해졌습니다. 지난 24일이죠. 롯데자이언츠의 21대 감독 김태형 감독 계약금 6억 원, 연봉 6억 원. 그래서 총 24억 원 3년 계약했는데요. 김태형 감독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명장인데 어떤 인물입니까? 뭐 다 검색해 보셔가지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네. 예. 90년대 시작해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. 2001년도에는 뭐 플레잉 코치 겸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은퇴 이후에 이제 두산에서 쭉 코치를 하다가 잠깐 SSG 랜더스 그 당시엔 SK였는데 거기에 3년 정도 코치를 하고 두산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감독이 됐죠. 초보 감독으로서 한 8년 동안 계속 두산에 있었는데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했고 네. 우승 3번, 준우승 4번. 뭐 가히 누가 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뭐 어떤 독보적인 성적을 갖고 있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핫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부산 팬들이 좀 바라는 감독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더 핫한 것 같아요. 저는 야구 중계하러 가면 옆방에 이제 S본부 스포츠 해설위원이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자주 뵀는데 그러니까 양복 입고 오신 모습은 그냥 어염직 동네 그냥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야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셨잖아요. 네. 그죠? 약간 이제 불곰 같은 네네. 성깔도 있다 뭐 네. 그런 얘기도 하고 네네. 또 푸근한 형님 같은 성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메 탈을 썼다 예.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또 감독으로서의 어마어마한 기록도 있지만 사실 선수 육성에 좀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해서 뭐 두산 시절에 양의지 선수, 김재환, 허경민, 박건우 선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낸 또 그게 또 높이 평가를 받잖아요. 지금 이제 언급하신 선수들이 다 보면은 두산에 이제 상위 라운드에 다 지명됐던 선수들입니다. 그렇죠. 결국에는 이제 유망주고 뭔가를 끌어내서 팀의 대들보 선수로 키워내는 게 이제 지도자 역할인데 그걸 김태형 감독이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롯데도 많은 유망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유망주들이 있는데 생각만큼 팬분들이나 이 프론트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선수들 뭐 대표적인 게 한동희 선수도 있고 그죠? 네네. 그 외에 많은 좀 유망주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을 더 끌어내줄 수 있는 감독이 뭐 결국 제일 큰 건 성적을 바라고 모셔왔지만은 그런 유망주 선수들을 좀 잘 끌어내서 빨리 어떤 팀의 대들보 선수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서 아마 뭐 두 가지 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선임했다. 볼 수 있겠죠. 아마 이미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셨을 텐데 김태형 감독이 잠깐 가가지고 김진욱 선수한테 원포인트 코치를 해서 그랬거든요. 네. 머리 들지 마라. 네. 근데 진짜 제구가 딱딱딱 되는데 아이 뭐 이렇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마치 짠 듯이. 네, 김진욱 선수가 야 저렇게 제구가 된다고 예. 네, 깜짝 놀랐던. 그래서 기대가 자꾸 되는데 네. 한편으로는 이제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 경질이 됐습니다. 4년간 롯데자이언츠 단장을 맡았는데 뭐 성민규 단장에 대한 평가는 글쎄요. 뭐 차치하더라도 차기 단장 이거 어떻게 누가 올 것 같으세요? 모르죠. 양상훈 전 네. 감독. 양상문 전 감독이 우리 선배님인데 선배님하고 또 뭐 박준혁 예, 프런트 출신. 프론트에서 운영 이제 올해는 프론트에서 나가고 이제 딱 밖에 있었는데 거기도 부산고등학교 후배거든요. 아마 양두 이 직원 출신과 이 선수 야구인 출신 네. 이 두 분이 아마 좀 경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박준혁 그 친구는 친구래 방송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에서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. 좀 그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양상문 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스텝이나 그렇죠. 프론트나 선수번호는 다 해봤기 때문에 네.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. 뭐 며칠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. 네. 그러니까 새 단장이 와야지 이제 뭐 스토브리그 전략 수립도 하고 뭔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?
일단 감독이 지금 분주하게 코칭 스텝은 선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선수는 일단은 뭐 우리가 굵직굵직한 FA들이 많지만은 일단 뭐 집토끼부터 잡는다는 게 보통 다 KBO 리그 팀들의 어떤 관심사인데 올해도 롯데는 뭐 일단 집토끼부터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? 전주 선수의 안치홍 전주나 선수. 안치홍이 두 선수인데 뭐 이 두 선수를 좀 잡아줘야지 김태형 감독, 뭐 신인 감독에게 뭔가 선수 쪽에서 이렇게 중심이 설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좀 잡아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김태형 감독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. 이게 빨리 단장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금액, 뭐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지 않겠습니까? 선수니까 어떤 금액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계약을 하느냐,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네. 아 전준호 안치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예. 무조건. 그리고 올해 FA가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. 예. 어떻게 보면 전준호 안치홍 선수는 놓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생각할 땐 조금 뭐 틀린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은 두 선수가 사실 노장 선수고 지금 어떤 나이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올 시즌에도 상당히 팀에 필요한 선수로 어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뭐 프론트에서는 아주 큰 오버페이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페이를 좀 세팅을 해가지고 선수 둘 선수를 다 잡아줘야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중심이 좀 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 롯데 지금 부족한 게 이제 중장거리 거포 타자입니까? 그래서 외국인을 좀 장타력 있는 선수로 영입해 달라고 김태형 감독이 주문했다던데. 결국에는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력으로 한번 승부를 하겠다. 사실 롯데의 어떤 투수진을 봤을 때는 약한 투수진은 아니거든요. 뭐 이렇게 좀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 항상 보면 올 시즌에도 뭐 전체적으로 투수진 봤을 때는 좀 하위권인데 하위권에 있어야 될 투수진은 아니라고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은 좀 화끈하게 공격 야구를 펼쳐서 투수는 투수대로 조금 이렇게 잘 막아주고 공격적인 야구를 좀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결국 장타력이 필요하거든요. 올해 특히 고전했던 게 이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빠지면서 지목했던 윤동희 선수가 좀 장타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한동희 선수가. 한동희 선수 헷갈리네. 한동희 선수가 너무 좀 밑바닥이었죠. 그죠? 이 선수가 어떤 장타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팀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걸 김태형 감독이 잘 본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외국인 타자는 우리가 유격수라는 어떤 중심 라인을 잡기 위해서 뭐 마차도 선수도 오고 구드럼 선수도 오고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큰 장타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현역에 있을 때 진짜 잘 뽑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 뭐 스카우터가 잘했는지 아니면 뭐 두산의 프런트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큰 힘이 됐는데 장타력이 필요한 거잖아요. 외야수. 보통 이제 한 3명 정도 스카우트 팀에서 이렇게 뽑아오거든요. 그러면 감독이 이제 지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성견 지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. 아니 아까 이제 코치진 꾸리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 롯데 팬들한테 이제 반가운 코치들이 옵니다. 김민재 코치, 주영광 코치, 김주찬 코치. 이 선수 시절에 굉장한 인기가 많았던 선수들이었죠. 저도 뭐 같이 선생을 했던 어떤 코치분들인데 특히 이제 김민재 코치는 큰 결단을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SSG 랜더스에 있는 지금 김원영 감독과의 어떤 그 관계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김민재 코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주루 코치라든지 수석 코치라든지 수비 코치라든지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감독 밑에서 본인도 조금 그런 경험을 좀 가지기 위해서 오지 않겠나 생각은 하거든요. 그리고 고향 팀이고 항상 나가 보면은 결국에는 선수나 코치는 고향 팀을 그리워하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김민주 코치가 결국엔 수도권 팀에서 큰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과 많은 코치진들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주영광 코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하고 뭐 일면식도 없었다. 좀 이렇게 인연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꼽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
김태형 감독 이러면은 워낙 또 사단이 있다 보니까 네. 그렇죠, 그렇죠. 좀 거기서 올 수 있는 코치들이 누가 있다 뭐 저도 예상을 해보고 어떤 코치가 김태형 감독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거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팀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주영강 코치가 뭐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단을 이렇게 코치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맡기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네. 아니면은 새로 이 부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치진은 그래도 팀에서 팀을 잘 아는 이런 코치진을 좀 꾸려야 되겠다 하는 뭐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예. 뭐 이런 이제 레전드 출신 코치들은 뭐 선수들도 좀 이렇게 뭐 도움 더 되는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예. 지금 롯데는 안치홍, 전준우 선수를 뭐 잡아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. 어린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특히 올 시즌에 어린 선수들이 네. 많이 지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중심적인 역할 선수들뿐만 아니고 코칭 스텝에서도 이 어린 선수들 그리고 유망주의 어떤 선수들에게 딴 거 없습니다.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 게임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네. 결국 이제 이 한 팀에서 레전드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해봤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 것들을 결국 전수해 주는 건데 참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예. 공격적인 야구. 그러니까 이전에는 프런트 야구도 아닌 것이 감독 야구도 아닌 것이 확실히 무게추는 감독으로 기울어진 것 네. 같아요. 그죠? 뭐 성민규 단장이 있을 때는 뭐 언론에 크게 안 나서 그렇지 프런트 결국 야구로? 누구나 다 아는 네. 게 이제 프런트 야구였고 결국 예. 이제 구단에서 바랬던 거는 학연 지연 너무 이제 롯데 자이언츠라는 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뭐 네. 팬분들이나 모든 뭐 해설자분들 야구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독이 아까 부산고 말씀하셨죠. 부산고는 경남과 부산을 대표하지 않습니까? 얘네가 뭐 고려대가 있듯이 예예예. 부산고 맞아요. 경남고는 있는 거고 아니, 말을 하는데 자꾸 아,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. 그런 것 때문에 성민규 단장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. 일단은 시스템적으로는 많은 걸 변화시켰는데 예. 결국 프로라는 게 성적이기 때문에 네. 성적이 안 나면서 실패한 단장으로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명명됐다고 볼 수 네. 있겠죠. 네. 아, 그럼 이제 요번에 그 롯데 이제 선수 얘기해 보면 윤동희 선수, 최준용 선수, 손성빈 선수가 이제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표팀에 승선을 했던데 아무래도 국제대회 나갔다 오면 좀 더 기량이 발전하겠지.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의 어떤 선수들을 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룰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네. 이번에 최근에 이제 어떤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. 이 큰 경기 경험을 하기가 야구라는 종목이 뭐 세계 대회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? 네네. 축구는 뭐 A 매치 대회도 있고 네네. 뭐 아이스하키 이런 거 경기도 많고 수영 이런 건 워낙 세계 대회가 많다 네네. 보니까 그런데 야구는 이런 국제 대회가 많지가 않은데 그렇죠. 이런 큰 경기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한 3,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네. 그거였어요. 그때는 막 좋은 멤버들이 워낙 많았기 그렇죠, 때문에 그렇죠. 이대호 선수 또래도 많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젊은 선수들을 빨리 어떤 국가대표 국제대회 경험을 좀 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. 지금은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뭐 윤동희 선수나 최준용, 손성빈 선수에게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겠죠, 그죠? 네. 네. 그리고 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. 윤동희 선수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그러니까. 금메달 걸고 왔기 때문에 또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활약을 보여줄 것 같아요. 확실히 갔다 오면 다르죠. 그렇죠. 한번 나갔다 온다는 거는 네. 결국에는 다음에 나갔을 때 운동장에서의 어떤 뭐 그 긴장감이 설레임으로 바뀝니다. 아, 내가 할 수 있어. 아, 기다려져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네네. 처음에 아마 아시안 게임 나왔을 때 윤동희 선수도 많은 긴장을 했었을 겁니다. 네. 이번에 이제 프로야구 챔피언십 가서는 뭐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. 김태형 감독이 3년 안에 우승이 목표다. 아 근데 우승이 뭐 이름도 알고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기대감이 크니까 이제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.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해본 감독이고 그죠. 그래서 팬분들이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
우승을 해본 감독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. 네, 네. 시즌 간에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뭔가 본인만의 어떤 플레이들, 본인만의 어떤 이 선수를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영업 비밀이지 않습니까? 네, 네네네. 김태형 감독이 그걸 잘 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당장 내년 시즌은 아니더라도 임기 3년 안에 꼭 네. 우승하길 네. 저도 바라겠습니다. 진짜 롯데가 이제 낭떨어진 것 같아요. 김태형마저도 안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백약이 무효입니다. 이제. 그러니까 뭐 네. 이때까지 쭉 보면은 강민철 감독만이 네. 어떻게 보면 우승했던 네, 감독이기 네. 때문에 예. 김태형 감독 우승 감독을 데려왔기 때문에 한번 더 크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갈 찾으면 18,271의 박성원이었습니다.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. 오늘도 힘찬